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화성 동탄구 일대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한 주 만에 2% 가까이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32% 올라 지난 2015년 가을 전세 대란 이후 10여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제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우선 화성 동탄 쪽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상당하다고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둘째 주 집값 동향을 보면 이번 주 화성 동탄 일대 아파트 가격이 한 주 만에 1.98%가 오르면서 상승률이 2%에 육박했습니다. 지난주도 0.6%가 오르면서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그 폭이 3배 넘게 커진 셈입니다. 부동산원이 동탄구 집값을 조사해서 발표한 올해 2월 이후 최대치의 상승으로 경기 지역에서 기록된 역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중에서 7번째로 높습니다. 실적에 따른 성과급 기대감이 높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업장을 오가는 통근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라 이렇게 매수세가 활발한 덕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반도체 서세권으로 묶이는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도 이번 주 0.34%가 오르면서 상승폭을 지난주보다 0.08%포인트 키웠습니다.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역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편인데 성남에선 분당구가 0.62%, 그리고 중원구는 0.48%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번 주 서울 전셋값 상승세도 상당히 가팔랐다고요? 네, 이번 주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0.3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기록한 상승률 0.29%보다 0.03%포인트가 올라간 수치인데요. 전세 대란이 빚어지면서 전셋값 상승률이 0.33%까지 올랐던 지난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 감소 그리고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책 속에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전셋값 상승폭이 이렇게 날로 커지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은 높은 전세 수요 속에서 늘어난 임차 문의에 역세권 대단지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누적되면서 상승 개혁이 체결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른 수도권 지역 전셋값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전셋값 상승률은 0.19%로 전주보다 0.05%포인트가 높아졌고 인천도 0.11%로 직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네, 서울 지역은 전세뿐만 아니라 집값 매매 상승률도 전주보다 높아진 거죠? 네, 다음 달 세제 개편을 앞두고 정책 방향을 주시하는 관망세가 높은 가운데 일단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27%로 직전주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0.42%,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구로구가 0.4%, 도봉과 동대문이 각각 0.39%씩 올라서 높은 상승률들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거주 위주의 매수세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7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제 수사에는 경찰 100여 명과 검경 합수본 소속 10여 명이 투입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이곳 송파구 선관위를 비롯한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서울 내 지역 선관위 5곳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직원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비롯한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제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속도를 내는 거죠?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 6명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그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7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설치된 가운데 합수본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고인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직후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송파구, 광진구를 비롯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를 비롯해 투표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경의 합동수사본부도 꾸려졌는데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합수본은 앞서 고발된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초기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와 선거 당일 현장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또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경찰과 긴밀하게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이 출범하기 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가 범죄 사실의 구성과 압수 장소, 물건을 선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의 의문을 푼 자료들이 확보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항의 시위가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업무 마비를 호소하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공권력 투입을 포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모욕이나 조롱 시 시위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오늘도 사무실에 못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 경기장에는 대한체육회 종목협회들과 사단법인 등 모두 12개 체육단체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제 퇴근 시간대와 어제 오전까지 모두 3차례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대 반대로 결국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출근하지 못하면서 이들은 오늘 오전 업무 전반이 마비됐다며 일터를 돌려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장 안에 회계와 행정, 대회를 위한 필수 물품이 보관돼 있다면서 출입이 막혀 각종 대회 운영과 세금 납부, 수당 지급 등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장에는 관계자 200명가량이 참석했는데 발표가 시작되자 입장을 밝히는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위 구호가 커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후 취재진과 별도 장소에서 만나 종목별로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공권력 행사를 포함해 사태 해결과 안전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정부에서 나서서 저희의 일터를 좀 돌려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사태가 장기화할까 우려되는 모습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의 심각한 조롱에 대한 적극 대응 지침도 내렸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오늘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가 경찰을 계속 모욕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경찰관을 향해 시위 참가자가 시비를 걸거나 모욕할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알리라고도 했습니다. 또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생기면 현장 책임자가 경력을 동원해 사이를 떼어놓고 폭행이 발생하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송파경찰서장은 그제 견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현재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은 오늘도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5개 기동대, 경력 350명가량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보위가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여 원이 종전 최고 금액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뒤 7개월 만에 내려진 제재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팡이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쿠팡 이용자 1,100여만 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상이나 신념 등 민감 정보까지 추론할 가능성이 있어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유출 사실 통지를 시정 명령했습니다. 또한 타사 사이트 맞춤형 광고 게재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마케팅 동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정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쿠팡이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 규명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미군의 공습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또다시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강행할 경우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을 했는데 실제로 선박 2척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해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통항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이란군은 해협을 지나던 선박 2척을 공격했습니다. هرمز برای تردد هر نوع شناور ام از نفتکش و تجاری بسته اعلام می‌گردد و هر گونه تردد مورد اصابت. 미군 중부사령부는 상선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은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드론을 날리며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언론은 바레인 미 5함대 기지에 미사일 통신 안테나와 레이더 시설들을 목표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 해군 군함들을 겨냥해서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자가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언론들은 이란 당국자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는 없었다며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공습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